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자, 테슬라 650불도 간다라는 주에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JP 모건의 수장이죠. 제이미 다이먼이 정말 오랜만에 머스크와 화해했다라는 소식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종식하나라는 주도 한번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트럼프 수혜주들이 훨훨 날아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거의 M7 중심으로는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작은 주식들 있죠. 빨갛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재미난 게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M7이 빠지고 매그닙 7 이 중심으로 작은 주식들이 다 그린라이트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 그린빛이 들어온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 못 가고요. 결국은 얼마 못 가고 이 M7 주식들이 며칠째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나고 있죠. 자, 일단 오늘 먼저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마소 오늘 많이 올랐죠? 4.13% 올랐어요. 자, 마소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아래쪽에 보세요. 엔비디아가 4.43 올랐거든요.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여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보십시오. 저기 위에 그 마소 옆에 오라클도 6.75 올랐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금 다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어저께 트럼프가 이 AI 인프라를 까는데 무려 500조 원 규모로 투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략 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픈 AI와 뭐 여기에 다 같이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마소도 관련돼 있고 엔비디아도 관련돼 있고 오라클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어저께는 오라클 CEO가 사실 그 같이 서 있었죠. 오픈 AI와 함께.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이장도 이제 같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지금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셋이서 연합체를 구성해가지고 미국의 AI 인프라를 깔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트럼프는 또 이런 투자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용두사미가 되건 어떻건 그냥 초반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큰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주식이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들이 완전 주도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애플은 그냥 변함없어요.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0.53%. 늘 그렇죠. 그리고 구글도 0.20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아마존이 흐름이 1.86입니다. 아마존 계속 꾸준하게 좋죠. 그리고 메타도 1.1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M7 주식 다 괜찮았고요. 오늘 테슬라가 M7 중에 혼자 마이너스 2.11%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오를 때는 혼자서 8%씩 오르고 하니까 오늘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테슬라는 바로 줍줍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홀로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테슬라는 올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트럼프 이후에 조정이 올 때 조금 오는 건데 여전히 지금 강력해요. 오늘도 원래는 많이 올랐다가 뒤에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어떤 실적 지금 이제 많이 오르고 나니까 어떤 그 차익 실현하는, 그리고 공매도와 단타 세력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보통 그 전에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흐름들 보시고요. 크게 염려할 수준들 아닙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굉장히 불리시한 그런 지금 주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분위기가 M7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작은 주식들도 반응이 좋았다가, 근데 결국은 보시면 이 기술주 그러니까 미국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식은요, 결국은 기술주예요. 미래를 책임질 AI, 인공지능 다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M7 투자 전략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눈에 들어오는 매크로 소식은요, 자,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 끝내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도권을 쥐고 빨리 끝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 자, 어떤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했냐면요. 러시아에게 생션을 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양한 그 압박 조치를 이 무역 어떤 그 금지랄지 뭐 다양한 압박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테리프입니다. 관세로 이 소위 말해서 이 러시아를 더 압박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High levels of sanction on Russia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요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카드를. 이미 벌써 러시아에 대해서 전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탈퇴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그로 인해서 러시아가 뭐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압박은요 어마어마하죠. 상상 초월입니다. 전체 세계 경제 이 시스템에서 빠져버린다?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계속해서 강도 높은 이런 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러시아로서 달가울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동안은 뭐 기름 팔아서 잘 버텼는데 내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이제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서 오는 것들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세며 이 소위 제재까지 하면 이중적인 또 압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빨리 그 settlement to end its war against Ukraine. 유크레인과 빨리 좀 끝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하려다가 보세요. 자, 지금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거는 never would have started.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끝내자는데 트럼프식으로 두 가지를 딱 제시합니다. 간단해요. 파란색으로 하려 보면 we can do it the easy way and or hard way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초이스를 주죠. 야, 쉽게 끝내는 방법, 어렵게 가는 방법 두 가지 있다. 근데 the easy way is always better. 쉬운 길이 항상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끝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드웨이가 뭡니까? 어렵게 가는 거. 어렵게 가는 거는요. 그냥 지금 또 계속 전쟁 안 끝내고 미적미적 해가지고 또 관세 뭐 맞닥뜨리고 또 뭐 이 규제가 또 심하게 오게 되면 러시아도 피곤해지고 또 미국도 피곤해지고 다 피곤해져요. 그러나 자신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고립되겠죠. 근데 이지웨이는 뭘까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아요. 소셜 네트워크에 썼지만 그냥 이지웨이는 간단해요. 본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야,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해서 빨리 끝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이 푸틴도 전쟁 빨리 이제 정리하고 싶어 해요. 근데 뭔가 명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왜 하냐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도요,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의 행정명령,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2년 동안요, 트럼프가 집중하는 건 뭡니까?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 분석해드렸죠. 그게 가장 그 핵심으로 흐르고 있는 그 포인트가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지금 빠르게 내리고 있는 행정명령들이 거의 다가 물가 내리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끝내버리면요. 물가가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둘의 전쟁이 유럽에도 그렇고 모든 나라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로 우크라이나와 잘 협약해서 끝낸다,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자, 그러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강하게 드라이브 하겠죠. 그러니까 압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빨리 좀 끝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본인도 내가 대통령 되면 당장 끝내겠다 얘기를 한 것처럼요. 벌써 지금 이스라엘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정리되잖아요. 세계에 이제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요, 이미 물가에 영향을 주기도 전에 주가부터 뛸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디어 타결 이런 소식이 갑자기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가는 그때 갑작스럽게 튀어오릅니다. 그것이 그동안 디스카운트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커요. 그리고 물가가 잡힙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트럼프 시대 때 이 전쟁이 아마 끝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런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분 뭐 이런 어려움이나 뭐 어떤 주가가 미적미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 주식을 팔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재미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자, 중국 관세를 행정명령안에서랄지 그동안 언급 안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에게 10%의 관세를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와 그 행정부 팀이 중국 관세 일단 10%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0% 관세 부과는 2월 1일부터 적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자, 지금 대략 한 열흘 정도 후면요.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10% 관세가 매겨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재미지 않습니까? 원래 트럼프가 얼마를 예상했습니까? 60%를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이 유세 현장에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자신들의 그 이 팬들로부터 굉장히 환호성을 받았긴 받았는데, 근데 지금 10%로 시작하니까 일부 이 극우 쪽에서는 왜 10%냐면서 더 강하게 때려야지 막 이렇게 지금 너무 약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쪽이 있거든요. 공화당의 이제 극우 세력들 중에서요. 근데 이게 여러분 트럼프죠. 그 트럼프는 10%로 시작하는 건데 앞으로 60%를 가지고 계속 딜하겠죠. 아마 그 중에서 심해지면 한 30%까지 가면 많이 가는 건데, 자, 지금 10%를 시작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계속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하고 있는 행정명령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가를 잡아야 돼요. 앞으로 이 2년 동안요. 근데 지금 중국의 자칫 잘못돼서 이 관세를 너무 올려버리면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올려버리면 그 고스란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다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전부 다 오르겠죠. 당연히 다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들여오고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중국 관세가 발목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10%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10%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를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안에 들어오는 물가를 이렇게 영향을 많이 안 주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 10%를 하는 건요, 결국은 야, 니네 중국에서 만들면 관세 맞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 들어와 이거죠. 중국에다가 강하게 관세를 여러분 60%를 얘기하고 50%를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 다 들어와 이 얘기예요. 어차피 물건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중국 나간 건데 지금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 미국에서 만드나 거기서 만드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미국에서 만들자. 몸도 마음도 편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요, 이 관세를 통해서 다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왜 뭐 다른 나라 가서 하냐? 그러면 어차피 관세 맞을 건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동안 그런 걸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걸 고려해서 관세도 올리니까 야, 미국 기업들 빨리 정리하고 미국 들어와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으로 지금 들어오는 회사들 많잖아요. 뭐 삼성도 그렇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세우고 있고 지금 굉장히 이제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은 스스로 좋죠.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직업을 창출하고 막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오늘 제 길을 의심케 하는 굉장한 좋은 호재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뭐, 여러분, 다른 기술적 발전, 이런 호재가 아니고요. 자, 그동안 앙숙 관계였던 서로 어르렁대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를 형성했던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세계 최고의 은행,
미국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은행인 체이스 은행이죠. 이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죠. 자, 제이미 다이먼 이제 은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도 좋아하고 뭐 서로가 다 좋은 관계에 있거든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 제이미 다이먼에게 뭐 재무장관 같은 역할 좀 해주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거절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사실 이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일론 머스크와 과거에 앙숙 관계였다는 것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 가끔씩 이제 이 JP 모건의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이 특히 이제 JP 모건이 테슬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엄청 박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막 가끔씩 달잖아요. 제가 이 테슬라가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최근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을 그렇게 다세요. 이 JP 모건 세계 최고의 은행도 제이미 다이먼이 테슬라에게 목표 주가가 $150인데요. $180인데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이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제이미 다이먼과 일론 머스크가 한때 엄청나게 이제 싸우면서 그 이후에 이 JP 모건이요. 머스크와 머스크의 기업에 대해서 점수를 별로 안 줘요. 그러니까 평가할 때 당연할 거 아니에요. 원래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어떤 평가를 할 때에 이 CEO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미국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CEO가 이 현재 일론 머스크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그 밑에서 테슬라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투자도 안 할 거고요. 관계가 안 좋은데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안 좋으니까 투자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니까 뭐예요? 굳이 뭐 좋은 점수를 줄 필요 없잖아요. 저 회사는 지금 너무 높아? 이렇게 그냥 뭐 목표 주가 $150 제시해두면 그 고객들이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고객들이 야, 왜 우린 테슬라 투자 안 해?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JP 모건에서 할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저 너무 고평가야. $150가 적당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이제 해왔는데, 자, 그런데요. 오늘 다보스 포럼, 자, 이 스위스에서 있는 그 다보스 포럼에서요. 오늘 바깥에서 추운 날에 항상 매년 이렇게 하거든요. 자, 오늘도 이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오늘 여러 인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수장들 많이 왔는데 오늘 그 JP 모건의 이 수장 제이미 다이먼이 여기 CNBC 인터뷰에 나와가지고요. 자, 오늘 재미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요. 현대판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guy, 여기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is our Einstei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극찬이죠. 제이미 다이먼이 어디 가서 머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이미 다이먼은요, 뭐 어디 머스크에 대한 질문도 하지 말라 그러지만 사전에,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제 던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딱 얘기를 해버렸죠. 자,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 노란색으로 하려고 해서 굉장히 이런 발언은요, 제가 처음 봐요. 거의 지금 둘이 싸우고 나서 한 4, 5년 만에 처음인데 이런 얘기 합니다. I'd like to be helpful to him. And his companies as much as we can 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머스크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의 회사들 있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게까지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뭐 자금이랄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투자랄지 이런 면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 As much as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주고 싶다는 거죠. 이런 발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발언은요, 뭘 뜻하겠습니까? 이 발언은요, 결국은, 그동안 JP 모건이 $150하고 목표 주가 거의 공매도 수준으로 줬거든요. 그 고등어 있지 않습니까? 고등어보다 좀 높아요. 고등어처럼, 이 소위 말해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목표 주가를 주니까 세계 최고의 은행이고 미국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은행인데
그런 기관이 테슬라에게 그렇게 짜게 주니까 이 고등어가 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테슬라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 이 JP 모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야, JP 모건도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 낮아, 거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매도들이. 근데 지금 이 말은요, 이제 앞으로 도움이 되겠단 말은 이제 아래쪽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고 지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이제 테슬라 가치 평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JP 모건마저도 테슬라 이제 목표 주가를 높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JP 모건 쪽의 사람들도 이제 투자를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운용하는 어떤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요, 굉장한 호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주가가 오르고 안 오르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 바뀔 거 아니에요. JP 모건에서 이제 조금씩 올려가겠죠. 한꺼번에 올리면은 속보이니까 차근차근 올라올 겁니다. 머스크와 관계가 이 관계가 이제 이 해빙 무드죠. 풀림으로써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Elon and I hug it out 합니다. 아, 정말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냥 서로 화해하기로 했어. 그냥 서로 한번 부둥켜 안고 야, 우리 그냥 풀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런 게 사실 정치에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 대립 국면으로 가면요 안 좋아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극단적으로 가면서 대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제가 굉장히 저는 그런 걸 이게 민주적인 어떤 사회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영역에서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들어가 보면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약점들, 연약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대결 국면으로 가는 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전쟁 나요, 여러분. 전 세계 3차 대전도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일론과 내가 허기라고 했다. 드디어 같이 우리가 화해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일론 머스크가 he came to one of our conferences.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우리 그 체이스 은행에서 하는 JP 모건에서 하는 컨퍼런스에 왔더래요. 당연히 머스크가 등장하니까 술렁거리겠죠. 그래서 그때 자기 컨퍼런스에 와줬으니까 이때 또 그냥 생뚱맞게 소위 말해서 무시해버리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JP 모건의 JB 다이먼도 당연히 머스크가 자기네 컨퍼런스 왔으니까 와줬으니까 이제 본인이 가서 환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악수하고 하면서 허가하면서 he and I nice and long chat 같이 앉아가지고 좀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면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아주 오랫동안 얘기 나누면서 we settled some of our differences. 서로의 차이점들을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화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앙숙관계였던 걸 다 풀었다는 거죠. 여기서 둘이가 hug it out 했다니까요. 여기 사회자 있죠. 이 사회자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렇고 CNBC에 이 사람들이 다 테슬라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hug it out 했다니까 이걸 그대로 묻는 거예요. Really hug it out? 이러는 거예요. Did you hug it out? 이러는 거예요. 정말 you guys hug it out 했다면서 묻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둘이 싸운 거, 앙숙관계랑. 근데 드디어 hug it out 했다는 게 서로가 화해하고 이제 안고 야, 우리 이제 잘 지내자.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가냐. 이렇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도 놀라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말 우리 인간 사회가 다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자꾸 대립국면, 대축면이 아니라. 자, 아무튼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In a suit filed against Tesla in 2021입니다. 2021년도에 자, 테슬라의 소위 말해서 이 테슬라에다가 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했지만 그 나름대로 둘이가 계약을 맺었는데 테슬라 주가가 만약에 어떤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된다. 본인들이 정해준 게 그 계약서에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이 JP 모건이 그 돈을 가지게 된다. 주식으로 갔건 현금으로 갔건 가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머스크랑 한판 붙으면서 야,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러다가 JP 모건이 drop the lawsuit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JP 모건 쪽에서 그냥 소송을 이제 내려버립니다. 그게 이제 지난 이제 이 11월 달에 내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소송도 내리고 하니까 이제 복잡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조금씩 양보하니까 이렇게 이제 화해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맨 아래쪽에 보세요. This is a good outcome for all.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무 좋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왜 좋은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은행 수장과 제이미 다이먼 정말 이 또 탁월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과 그리고 뭐 차기 대통령이라고도 세워 있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이미 다이먼과 세계 최고의 부자면서 세계 최고의 천재인 머스크가 둘이 화해한다? 이거는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정말 이게 We are the world 되는 거예요. 손에 손, hand in hand, 손에 손. 이런 노래 부르면 88년도 올림픽,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 아무튼, 손에 손 잡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극찬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일론 머스크는 우리 이 시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하는 사업을 보라는 거예요. 전기차, 테슬라, 이건 뭐 장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스타링크, 이 스페이스X 보라는 거예요. 뭐, 테슬라 하고 있는 뉴럴링크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한데, 그럼 왜 테슬라 목표 주가를 그렇게 짜게 줬냐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이가 화해했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어마어마한 앞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여러분. 결국 테슬라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벌써 테슬라 커뮤니티에 이 재미난 그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머스크 머리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방금 제이미 다이먼이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our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테슬라 커뮤니티 이제 이걸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아인슈타인이다. 우리 시대에. 아인슈타인 머리 스타일이 하늘로 붕 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이 지금 짤이 돌고 있거든요.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머스크가 뭐 굉장히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을 뒤집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CEO에 투자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100%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정말 이 머스크는 이 시대의 아인슈타인처럼 걸출한 CEO니까 이런 사람에게 투자하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 투자 앞으로 또 스페이스X 투자는요 당연히 필수적인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웻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다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정말 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댄 아이브스가 기존의 515달러에서 550불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정말 요즘 이 기관들이 너도 나도 뒤질세라 막 목표 주가를 기존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515도 그때 가장 그 기관들 중에 높게 올려놨었죠. 근데 5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요즘 550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400달러대 중반에 있는 상황에서 550까지 가는 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사실 여기서 한 10%, 20%만 올라버리면요 이거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하려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느냐 550까지. 자, 지금 기본적으로 growing confidence in the demand delivery story for 2025입니다. 2025년도에 이 자동차 인도량 있죠. 이 인도량의 수요가 소위 수요 자체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우리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테슬라의 수요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올라갈 게 대략 한 20에서 30% 이상은 더 오를 거라 보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저렴한 자동차가 하나 더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일단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새롭게 이제 이 업그레이드된 모델 Y의 수요가 지금 막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자동차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거고요. 작년보다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200만 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Fast Tracking of the Autonomous Future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자율주행의 미래가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이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어제도 이 인공지능의 인프라를 깔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자랑스럽게 이제 투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머스크가 이거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자, 트럼프 White House the next 4 years. 앞으로 4년간 트럼프 행정부를 지금 최근에 살펴보니까 이거는 완전 will be total game changer라는 거예요. 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테슬라의 autonomous 자율주행과 AI 스토리죠. 이거는 뭐 지금 향후 수년간 머스크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Total Game Changer입니다. 자, 이 뭐 이 트럼프 행정부 국가 자체가 테슬라 기업에게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뭐 정부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워낙 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머스크가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모로 굉장한 혜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웨트부시 대라이브저는요, bull case까지 얘기했어요. Our bull case remains 650 for 2025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여러분. 25년도 말에 말쯤 될 때 $65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불리시해지면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550도요. 지금 만약에 한 450에서 여기 10%가 45불이잖아요. 그럼 여기 20%만 올라도요, 550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테슬라가 한번 올라버리면 8% 오르고 10% 오르는 것도 일도 아니거든요.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0% 오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550도 어려운 게 아니고요. 거기에 뭐 또 이 650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뭐 한 40% 오르면 되는 거거든요. 올해 말까지 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리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기본적으로 올해 말쯤에는 테슬라가 2 트릴리언 마켓 캡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을 아마 2조 달러, 2 트릴리언을 충분히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650까지도 뭐 550은 기본이고 650도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그 현재 그 비전 자체가 점점 더 잘 이게 견고하게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에서 수요를 얘기했는데 초록색으로 하나 보게 되면 from the core China market in 25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할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10일 만에 모델 Y 새롭게 그 우리가 이른바 주니퍼라고 하죠. 주니퍼가 지금 수요가 폭발적이잖아요. 10일 만에 사전 주문이 10만 대가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중국의 스마트한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기다린 거죠. 모델 Y를 구형을 주문하지 않고 신 모델 Y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라고 하냐? 노란색으로 마지막에 하려다 보세요. 우리 프라이스 타겟은 컨서버티브하게 책정됐다라고 합니다. 뭔 소리지? 되게 공격적인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Our price target conservatively assumes no value today for Optimus라는 거야. 자, 왜 보수적이란 말을 썼냐? 우리는 이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책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로봇은 아직까지 여기에 안 넣었다. 로봇을 만약 넣으면 주가는 더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아직 로봇은 안 넣었다. 만약에 연말에 로봇이 정말 나와서 어제 말한 것처럼 매주 600대 이상. 그러면 내년도 뭐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뭐 650이 뭐겠습니까? 뭐 700달러, 800달러 뭐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라는 말은 로봇을 전혀 안 넣었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테슬라에 대해서 데나이즈가 다시 한번 또 강한 확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모로 테슬라를 향한 머스크를 향한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시기 질투하는 공매도들이 겁이 나니까 언론에다가 머스크가 이 완전 그 나치와 같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또 악의적인 보도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쩍 그 사진 흘려가지고 그 공매도들이 흔히 하는 수법이에요. 언론 플레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분 오늘 또 희망차게 하루 또 시작하세요. 테슬라 주가는 기다리면 오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정교수였습니다.